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인재 이승묵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고 내신반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고 내신반인데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이렇게 4가지와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신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 시험 분석 간단하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3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3월, 4월 내신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릴 거고, 거기 관련해서 반안내, 반시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학교별로 특화된 내신반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미래인재 학원에서는 윤설주 원장님이 하시는 과학고 수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영준 선생님께서 하시는 청고 수업도 있고, 청고 수업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외고 수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조금, 저도 외고 수업을 오래 했고, 이제 윤설주 원장님은 과거 수업도 오래 하셨고 하니까 특징이 학교 하나 지정해서 지금 전부 다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있는 상태에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와 비교되게 일반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외고 운영을 해보고 옆에서 이제 과거 운영하는 걸 조금 보니까 한 학교만 했을 때 오는 이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간의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학교를 조금 줄이는 게 일단은 애들 성적이나 여러모로 맞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학교별로 특화된 내신반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학교별로 특화된 내신반을 운영을 하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하면, 기존 방식과 학교별로 분류했을 때를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 학교별로 분류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반 구성, 내신 대비 기간, 자료 활용, 기출 활용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뭐가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반 구성은 주로 이제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상관없이 학교는 모든 학교를 전부 다 넣습니다. 예를 들어 언양고가 될 수도 있고 범서고가 될 수도 있고 무고고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모든 학교들의 다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내신 대비 기간에서 오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내신 대비 기간이 학교별로 상이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그러면 사실 내신 대비 기간이 상이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텐데, 한 달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주, 두 주, 세 주, 많으면 4주까지 내신 대비 기간이 분산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보통 한 2, 3주는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내신 대비 기간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과거 앞에 위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완성시킬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 중간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을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얘네 학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 애들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한다거나, 아니면 얘네는 이미 끝났는데 얘네가 남은 애들이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끝날 때 동안 최소 한 며칠에서 많으면 한 10일까지도 2주까지도 이제 새로운 진도를 못 나간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다른 걸 좀 시켜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얘가 가능한 이유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수학은 교과서별로 그렇게 내용상 차이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난이도 차이가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를 묶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학원들이 그러니까 학교별로 묶지는 않고 성취도별로 묶어서 이 성취도에서 오는 수업 난이도의 이점을 좀 더 살려가고는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 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료 활용 방법에, 자료에는 예를 들어 그 학교 기출이 있을 거고, 기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을 거고요. 교과서는 출판사마다 다르니까요. 교과서가 있을 거고, 교과서 출판사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교사용 교재도 있을 거고, 교사용 자료입니다. 교사용 자료는 그냥 단순히 이 교과서를 풀어낸 자료가 아니라 선생님들 보시라고, 선생님들 문제 출제낼 때 참고하시라고 다른 중단원 마무리, 뭐 어떤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숫자만 바꿔서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교재. 그리고 뭐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얘네들은 사실 학교를 다 다루다 보면은 뭐 이거를 좀 다룬다는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 뭐 일부만 좀 발췌해서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활용 방법은 특정 학교의 기출을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시간 연습을 하는 방법에서만 쓰였습니다. 얘가. 그리고 본인 기출을 확인하는 방법, 과거의 기출을 통해서 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 작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다 정도를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해 보는 것까지 기출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이제 학교별로 분류를 하면은 뭐가 조금 달라지냐면 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학교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한두 학교만 집중해서 하게 될 겁니다. 한두 학교만 집중해서 하게 될 거고, 내신 대비 기간 자체가 컴팩트합니다. 컴팩트합니다. 그냥 아예 결정이 되니까요. 한 학교만 한다 그러면 그냥 아예 결정이 될 거고, 이러면 내신 대비 기간 맞춰서 내신 대비 준비하고요. 요거 끝남과 동시에 바로 기말고사 대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얘는 뭐 제일 주된 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내신 대비 기간이 크게 늘어지지도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연장되면은 방학 기간까지도 여기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반 운영이 좀 더 쉬워지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자료 활용 방법은 아까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을 모아놓고 했을 때 못 썼던 것들, 뭐 부교재라던가, 학교 프린트라던가, 학교 교과서라던가, 얘네들을 훨씬 더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룰 수 있고요. 전부 다 다뤄서 오답까지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제가 드리는 노력도, 사실 이걸 뭐 다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모든 학교가 있으면. 그리고 기출 활용 방법이 사실 이제 얘가 좀 제일 중요하고, 이제 4번, 5번이 저는 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뒤에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출 활용 방법이 다릅니다. 뭐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기출은 당연히 기출을 한번 풀어보겠죠. 모든 학교들에서 기출을 풀어보는데, 얘는 이제 확인용으로 풀고요. 기출을 확인용으로 풀고 난 다음에 플러스적으로 알파가 제가 예상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것들을 따로 문제를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풀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학교마다의 스타일에 따라서 대비를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출이라는 거는 울산이 이제 공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학교마다 특색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요거는 확인용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 학교만 정해진다면 그 학교만을 타겟으로 해서 이 학교의 스타일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상해보고 그놈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교만 예를 들어 모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학교만 모여 있으면 제가 이제 외고나 저기 지금 과학고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걸 좀 봤을 때 한 학교가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테스트를 치니까요. 테스트를 쳤을 때 본인이 등수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학교들만 모여 있을 때 내가 이 학교에서 지금 치면은 쟤보다는 못 나오겠네. 그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 그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등등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좀 협동해서 좀 단합심도 좀 생기고요. 이제 다 같이 우리 학원 애들은 좀 잘 해야겠다라는 협동심, 그래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등수가 이제 매겨지잖아요. 저는 등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데, 등수가 매겨짐으로 인해서 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앞에서는 좀 친하게 잘 지낼지라도 뒤에 가서 좀 열심히 또 남다른 노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등급을 대략적으로 미리 예상해 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이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별로 대비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저 추가 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도 좀 비슷한데, 저는 지금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받아보시게 될 내용입니다.
이 링크를 받게 되면 지금 얘는 두 번째 주간 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일 테스트고요. 얘는 이제 총괄 테스트 주간 테스트고 나중에 이제 숙제 성취도라던가 뭐 출결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특징은 모든 학생들,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좀 더 확대시켜 놨는데 주간 테스트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학생 번호입니다. 여기는 학생 이름은 안 나와 있고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얘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대신에 점수대가 이 정도 나왔더라. 이번 시험 1월 10일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더라. 그 다음에 1월 17일 시험에는 뭐 이런 식의 점수 분포를 보이더라. 지금 이제 학생 번호가 익명으로 돼 있는 거는 해당 이제 학부모님이나 해당 학생은 자신이 몇 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친구들의 번호는 누가 몇 번인지는 모릅니다. 물론 뭐 점수대를 보고 제가 좀 잘한다 못한다 하면은 뭐 대략 짐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정도 받았으면 이 정도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럼 좀 더 노력을 해야겠고 좀 더 경쟁심이 나 이거 좀 잘 못 미치네. 만약에 55점 이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여기의 등급이 저는 뭐 학교 올라갔을 때도 그대로 거의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매주 거치면서 등수를 본인이 올려야지라고 하는 단기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운영을 할 건데 간단한 내신 분석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내신 시험이라는 게 학교마다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특히 다른 부분은 이제 학성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 학성고 지금 요거는 제가 2024년도, 3년도, 22년도, 21년도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수학 상하의 중간 기말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한 화면에 좀 띄워 놓은 겁니다. 여기 위에는 문항수랑 난이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얘를 좀 더 멀리서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사실 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걸 이제 특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학성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물론 여기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어떤 문항이 뭐 몇 번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나왔고 이 정도는 사실 뭐 울산에 역동에 있는 모든 학원들에 대해서 이 정도는 전부 다 하니까요. 얘는 어떤 난이도인데 모의고사에 몇 번을 출제를 했고 걔를 변형을 했으며 뭐 어떤 교과서를 썼고 교과서에 있던 문항을 썼으며 뭐 부교재에 있던 게 나왔다 정도는 사실 뭐 시험 보고 나면은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마저도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하기에는 사실 되게 선생님의 노력, 즉 강사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한 학교만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한두 학교만 하게 되면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학성고등학교에 올해 선생님이 두 분이 새로 오시는데 그 새로 오시는 두 분이 그 전 학교가 어땠으며 새로 오시는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쳤었던 선생님이 어떤 학년이 맡게 됐을 때 선생님의 스타일이 대충 어떨 것이다 정도를 한 학교 또는 두 학교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좀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학성고는 이렇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울산여고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울산여고랑 학성고등학교랑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울산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았고요. 문항수가 23문제를 내기도 하고 하니까 요때 맡은 고등학교 1학년을 맡은 울산여고의 수학 선생님은 조금 어렵게 냈구나. 그러면 이 결이 그대로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은 그 뒤에 비슷비슷하게 일어날 거고 그 외에는 사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정도씩 되게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서 난이도 밸런스를 좀 조절해서 등급 조절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뭐 적당히 어렵게 내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많이 어렵게 내고 나머지는 난이도 조절을 한 번 어렵게 내서 좀 이제 그 다음에 쉽게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고 학성고는 이제 특징적인 게 자작 문제를 내잖아요. 자작 문제를 내고 울산여고나 다른 기타 학교들은 자작 문제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를 활용해서 모의고사 문항을 변형을 한다던가 아니면 부교재에 있는 거를 적극 활용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지금 이제 학성고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의 학성고 스타일도 달랐었거든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은 부교재를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스타일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출제를 내셨던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프린트물, 즉 부교재를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모의고사 변형 문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체 제작한 문제들,
을 이제 한두 문제 지금 꼭 섞어내서 난이도를 높이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 결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해나갈 거고, 얘가 바탕이 돼서 예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겁니다. 예상 문제로까지. 이 뒤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신 분석은 이런데 이제 뭐 타 학교의 경우에는 어떻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제가 뭐 학교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타 학교의 경우에는 뭐 사실 울산여고랑 좀 비슷한 형태일 때입니다. 한 번 어렵게 냈다가 좀 되게 좀 쉽게 냈다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번 어렵게 냈다가 나머지는 좀 쉽게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한 번 어렵게 냈다가 나머지는 좀 쉽게 낸다. 그리고 어려움의 지금 난이도도 확 줄어든 게 좀 보이죠, 얘가. 그리고 이런 식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는 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입니다. 난이도를, 왜냐면 등급은 내야 되니까 어렵게 내는 거를 한 번 정도 줬다가 그 다음에 좀 쉽게 낸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패턴으로 크게 이제 난이도랑은 상관없이 학교 뭐 교과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는,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문항에서 내고, 요게 다른 학성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 내신반 커리큘럼 및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 달에 개강을 하면요, 3월 한 달 동안에는 중간고사 전체 범위에 대해서 자체 제작 내신 대비 유형서를 풀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 거기에 내용은 전국 주요 내신 기출이라고 한다면 서울 강남권, 그 다음에 평촌 학원과, 그 다음에 성남 분당,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부산 센텀 주위에 있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울산 기출까지 당연합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이 수록이 돼 있고, 예를 들어 학성고의 미래엔 교과서를 쓴다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교사형 자료를 학교별로 내신 대비 유형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계속 수정 보완 중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형별로 또 난이도별로 나눠서 본인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 겁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다 볼 수 있고, 1등급을 받으려면은 1등급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3등급인 친구더라도 3등급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서 나는 결국 나중에 이걸 다 풀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1등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지금 만들었고, 이거는 과거에 제가 해왔던 교재입니다. 과거에 지금 위너 수학을 하면서 내신 대비 교재를 계속 써왔었고, 거기에 계속 이제 수정 보완을 거쳐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좀 완전히 이제 학교별로 따로 내겠다가 포인트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보고 나면요, 3월달에 얘를 보고 나면 4월달에는 4월 초반에 한 4월 1주에서 2주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울산 지역 기출을 풉니다. 울산 지역 기출을 푸는데, 이거는 왜 푸냐면 시험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답안까지 작성을 함으로써 이 서술형 답안 작성을 할 때 시간 활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서술형 답안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거기까지 훈련을 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출을 보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를 풀 수 있고에 대한 이제 가늠을 할 텐데, 근데 사실 주요 학교들에 대한 기출은 이미 좀 풀어본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뭐 그 본인이 실력을 가늠한다기보다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예를 들어 미리 모의고사를 이제 지금 학원에서 미리 시험을 칠 때, 예를 들어 서술형 문제는 뭐 먼저 한번 풀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제일 뒤에 뭐 어려워 보이는 뭐 세 문제는 다 버려버리고 서술형을 먼저 본다던가 하는 식으로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해볼 수 있다 정도만 의미를 가질 거고, 그게 되면 이제 얘가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4월 뭐 3주째나 아니면 마지막 주째나 제가 미리 그 해당 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학성고 또는 울산여고면은, 학성고는 자작 문제가 많이 나오고 부교재에서 어려운 문항도 서슴지 않고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항의 숫자 변형 문제를 한번 내보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처음 접하는 문제들, 아예 이제 그동안 못 봐왔던 문제들을 한두 문제씩 껴 넣어가지고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등, 그 학교별로 제가 예상되는 문제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물론 그거를 뭐 쪽집게처럼 다 맞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해당 학교의 스타일에 맞는 예상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봄으로써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주요 포인트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내신반을 이제 구체적인 시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울료고반과 학성고반 이렇게 두 가지 반이 있고요. 울료고반은 월수 6시부터 8시 본 수업이고, 금요일은 테스트 치고, 개강은 3월 4일 빨간 날이지만 대체 공휴일이라서 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성고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는 똑같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화목하고 금요일 테스트 치고 개강은 3월 4일 날 합니다. 매시간 숙제 및 성취도, 그 다음에 진행 상황 확인은 아까 보셨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상시 실시간으로 거의 뭐 매일매일 이제 하는 게 있으면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게 본인만의 숙제 성취도가 아니라 그 반 전체에 대한 숙제 성취도라든가 시험 점수를 볼 수 있다 정도로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반별 테스트, 석차 및 얘를 매주 확인한다. 그래서 요걸 확인함으로써 본인의 위치를 좀 올릴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요번에 이 방법이 왕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당 학교만 집중해서 강사가 좀 노력을 붓고 열정을 쏟아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그거보다 더 나은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에 옴으로써 다른 생각은 안 하고 학원에서 주는 자료, 학원에서 내주는 커리큘럼 그것만 따라간다면 본인이 등급을 낼 수 있다 정도가 확신이 선다면 사실 그보다 더한 믿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잘 해서 학생들한테 내줬을 때 본인 결과까지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은 그 뒤로는 이제 아마 수험생활 끝날 때까지 본인이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설 거기 때문에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까지도 공부법에 이제 선순환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이제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